내가 학교에 다니기 전인 1960년대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인 70년대와 80년대에는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 독재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흔하게 들었던 구호들이 하면 된다와 안 되면 되게 하라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해도 되는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일을 되게 하라는 단순 무식한 자들이 독재 시대에는 참으로 많았고 그런 자들이 대형 사고를 치곤 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내가 거래했던 업체들은 거의 모두 한국에 있는 무역회사들과 선박회사들이었습니다. 선박회사들과 거래했던 경우 나는 그들이 소유한 선박들이 필리핀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에 필요한 입출항 수속,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 배와 선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등속을 제공하였는데 물론 한국에 있는 선사의 지시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필리핀의 관습뿐만 아니라 법과 규정까지도 어겨야 가능한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시는 언제나 전화로만 했습니다. 내가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서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선사 담당자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방법을 찾아보세요. 내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은 겨우 몇천 불에 불과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수십만 불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필리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사 담당자는 짜증을 냅니다. 이보세요. 손해가 나더라도 우리 회사의 손해지 대리점이 왜 걱정합니까? 그리고 내가 언제 법을 위반하라고 했어요?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하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그런 지시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자 그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방금 내가 한 말이 지시가 아니고 뭐란 말이요? 나 지금 바쁘니 딴만 말고 시키는 대로 하시오. 당시 그따위 지시를 내렸던 선사 담당자는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았고 더러는 나의 대학 선배이기도 했지만 나보다 필리핀 사정을 몰랐고 자신의 지시가 위험하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문서로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지시를 하는 자들은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내가 언제 그런 지시를 내렸느냐 또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변명하거나 왜곡하면서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나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전화통화가 끝나자마자 나는 조금 전 통화했던 내용을 정리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면서 그가 지시했던 것과 일치한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는 항상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시를 철회하거나 우리 회사와의 거래를 끊어버리고 다른 회사와 거래하거나. 그래서 우리 회사와 거래했던 선박회사의 선박들에서는 단 한 번도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우리와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면서 관계를 단절한 회사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덧바르는 식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거의 인재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동안 원전 관련된 문제가 계속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모두 기본을 지키지 않은 그런 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공은 설계대로 또 뭐 보수공사는 계획대로 원전의 운전 역시 매뉴얼대로 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세월이 흘러 점차 나보다 젊은 담당자들이 늘어가면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단순 무식한 꼰대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젊은 꼰대를 만나면 늙은 꼰대보다 더 황당한 지시를 내리곤 합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어느 젊은 꼰대 사업가가 전쟁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전쟁을 해야 돈 벌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무서워서 군대에도 가지 못하는 그 젊은 꼰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죽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 사업가입니다. 안 되면 무조건 되게 하라고 외치는 자들과 핵 폐기 안 하면 전쟁하자고 외치는 자들을 내가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는 단순 무식한 자들이라고 욕하는 이유는 커다란 리스크를 떠안고 작은 이익을 탐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강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 고집을 부리는 겁쟁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소설 대망에 나오는 대화 한 꼭지를 소개합니다. 인간이란 본디 겁쟁이인 것 같군요. 과연 그래. 그러면서도 대단한 욕심쟁이라 그 욕심에 고집의 태를 둘렀을 때만은 엉뚱하게 강해지지요. 나는 일주일 전에 부스터샷도 맞았지만 최근 필리핀에 유행하고 있는 감기에 걸려 꼬박 5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부오른 편도선으로 기침을 하며 홀로 격리된 방에서는 책과 유튜브가 나의 친구였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5부에서는 남봉꾼 아나톨이 안드레이 공작의 약혼 여인 나타샤를 납치하여 외국으로 도망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서는 나타샤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도록 덫을 놓는 바람둥이 누나 알렌뿐만 아니라 돌로호츠라는 친구가 있어서 아나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사악한 짓을 부추깁니다. 그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되면 되게 하라고 밀어붙이는 자들입니다. 그 장면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부유한 청년들을 자신의 도박판에 끌어들일 미끼로 아나톨 쿠라킨의 이름, 가문, 인맥이 필요했던 돌로프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그를 이용하며 가지고 놀았다. 아나톨이 필요하다는 계산적인 생각 외에도 타인의 의지를 조정하는 과정 자체가 돌로프에게는 향락이고 습관이고 욕구였다. 아나톨은 우둔한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도달한 추론에 흔히 품는 특별한 애착을 보이며 자신이 돌로프에게 수십 번이나 되풀이한 주장을 다시 꺼냈다. 내가 설명했잖아. 난 결심했어. 말하자면 난 책임을 지지 않아. 최근 고국에서는 탐욕은 많지만 지성과 상식이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어느 부부 때문에 시끄러운데 남편은 아나톨, 아내는 돌로호프와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세계에 끌어들일 미끼로 권력이 필요했던 아내는 권력자 남편을 이용하며 가지고 놀았던 것이고, 남편은 아내가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완전 바보였으며, 못된 짓들을 행하는 과정 자체가 그 부부에게는 향락이고 습관이고 욕구였던 것입니다. 그 부부와 그들을 둘러싼 자들의 최종 목표는 돈과 권력이 있으면 이 세상에 못할 짓은 하나도 없는 반신반인인가 봅니다. 반신반인은 괴물입니다. 그리고 그 괴물들이 안 되면 되게 하라고 외치면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대형 사고 또는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